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백제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앞부분에 지도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지도가 보이는데 맨 위쪽에서는 국내성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졸본이라는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가 뭘 말하냐면 그 당시 고구려를 건국했던 주몽의 아들이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유리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몽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두 명의 아들이 비류라는 아들과 그리고 온조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왕이 되지 못해서 자신들이 형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유리 왕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자신들이 국가를 세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우리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미추홀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이제 인천 지역이거든요. 이쪽에다가 도읍을 정했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온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수도 서울 한강 유역에 있는 위례성이라는 곳에서 도읍지를 건국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백제의 시조는 온조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 글이 바로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삼국사기 이렇게 한자로 빼곡하게 적혀진 책도 보이고 있네요.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역사를 알려주는 역사가 실제로 이렇게 돼서 만들어졌구나 시조가 온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 백제 시조는 온조왕인데 그의 아버지는 주몽이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졸본부여에 이르렀는데 점점점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첫째는 비류라고 하고 둘째는 온조라고 했다. 그런데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주몽의 뒤를 이을 태자가 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유리왕입니다. 비류와 온조는 태자의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서 마침내 오감 마려 등 신하 10명과 더불어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네요. 근데 아까 비류왕은 미추홀로 갔다고 했죠. 인천으로. 근데 미추홀은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비류는 위례성으로 돌아와서 동생인 온조의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삼국사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소라를 통해 우리는 백제에 세운 사람이 온조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 페이지를 보면은 지도가 크게 두 개의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쵸? 먼저 둘 다 내용은 같은 거지만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지도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면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가 보이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부분은 백제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백제에 동그라미가 세 개가 총 있습니다. 도시가요. 먼저 맨 위에 보면은 한성, 지금의 서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그 바로 밑에 웅진이라고 하는 하얀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웅진인데요. 웅진은 지금의 공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공주라고 하는 도시는 대전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사비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더 있죠. 사비는 지금의 부여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도시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세 개의 도시는 전부 다 백제의 수도, 도읍지였던 도시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는 서로가 영토를 빨리 확장을 하고 전쟁을 많이 해서 먹을 것도 취해야 됐었고 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좀 더 위쪽으로 수도를 옮길 수가 있었고 전쟁에서 쥐게 되면 더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한성, 수도가 서울이었던 반면에 웅진으로 천도를 했다가 마지막에 백제가 망하기 전에는 부여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소풍 때도 많이 가는데요. 낙화암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의자왕의 뭐 삼천궁녀가 떨어져서 죽게 된 이런 낙화암이 있는 도시가 부여인데요. 이 삼천궁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따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 이 백제라는 나라의 왕권 강화를 위한 특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 왕들이 있었지만 3세기부터 7세기까지 그리고 망할 때 660년까지 총 29명가량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왕들이 각각의 업적들이 다 있었는지는 우리가 교과서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된 역할을 했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 백제의 역대 왕들에 대한 업적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3세기, 그리고 4세기 사이입니다. 3세기와 4세기 사이에는 고이왕이 있었어요. 고이왕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어떤 업적을 남겼냐면, 그 당시 백제는 작은 나라들이 약 50개 정도가 모여 있는 연맹 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이왕은 그 연맹 왕국 중에서 가장 크기가 컸던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한층 더 성장하게 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 고이왕 뒤에 4세기 후반쯤에 근초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근초고 왕은 기존에는 형제나 또는 다른 모르는 일반 백성들 중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도 있던 반면에 근초고 왕은 자신에서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또 아들로 왕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자 상속을 만들어 놓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 근초고 왕 때는 율령, 나라의 법을 만든 왕입니다. 자, 그리고 5세기 때는 백제의 침류왕이 네, 이름이 특이하죠. 이 침류왕이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에서는 종교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영광이잖아요. 영광에서 바로 이 백제 때 최초로 불교를 이제 드리게 되게 되는데요. 이 침류왕 같은 경우에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불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 가지 종교로 통합을 시킬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면 왕이 뭔가를 제시했을 때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이 침유왕 같은 경우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5세기 침류왕과 근초고왕 바로 전에 왕이 한 명 제가 있었는데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4세기 때 게로왕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름이 이 사람도 특이한데요. 게로왕은 자기 이름하고 걸맞게 정말 괴로웠던 왕이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침략을 했었는데요. 고구려를 침략해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쳐들어가서 그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고국원 왕을 전사시키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정말 그걸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로왕이 있었을 때 백제를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백제 계로왕도 정말 괴롭게 전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흔들리게 되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침류왕이 불교를 수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가 먼저 본인들 근초광이 먼저 공격을 했지만 어찌됐든가 또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세기 때 성왕인데요. 이 성왕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백제의 힘만으로는 고구려를 침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라하고 동맹을 맺은 상태였는데 바로 나제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어, 신라하고 동맹을 맺은 상태인데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백제가 잠깐 빼앗겼었던 수도였던 한성을 다시 되찾게 되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성왕 같은 경우에는 서울 땅을 되찾았는데 나중에 고구려가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걸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는 신라랑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신라의 진흥왕이 그 동맹을 파기를 하고 먼저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맞붙었던 전투의 이름이 바로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가 이겼을까요? 신라가 이겼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신라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성왕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백제는 또 한 번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이 공산성은 어디냐면 백제가 고구려의 침략을 받았었던 때, 그러니까 이 5세기 계로왕이 있었던 그쯤이 되겠네요. 그때 이제 수도를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기면서 쌓은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웅진은 성왕이 또 사비라는 지역, 부여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64년간 백제의 도읍지였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사진 속에 어, 네, 그렇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수도 한성에서 공주로 이렇게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도읍지를 옮겼어요. 그런데 이성왕 때에 다시 공주에서 부여 사비로 천도를 하거든요. 굳이 이때는 전쟁을 또 벌이지도 않았고 침략을 받지도 않았는데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가장 처음에 백제가 이제 건국을 했을 때 있었던 수도에 흐르는 강이 한강이었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강이 옆에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주나 부여는 마찬가지로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었는데 어떤 강이냐면 바로 금강입니다. 금강. 그런데 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강이 있을 때 바닷가 쪽에 있는 강이 더 클까요? 산 쪽에 가까운 강이 더 클까요? 당연히 바다로 내려가는 쪽의 강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 공주 지역에 먼저 도읍지를 한 64년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이때 농사를 지을 때는 생각보다 수확량이 많지 않았어요. 인구가 더 증가를 해야 되고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금강의 하류 지역이었던 부여 쪽으로 일부러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나서 나라를 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백제가 아까 나제돔 신라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신라가 다시 공격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라가 그냥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신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삼국 중에서 가장 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에 있었던 나라인 당나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당 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나당 동맹. 그래서 그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하고 말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낙화암이 이제 사진에 있는데요. 제가 아까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진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낙화암은 부여에 있다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충청남도 부여에 흐르고 있다. 그리고 앞에 금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낙화암에서 삼천궁녀가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의자왕은 그 당시에 굉장히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백제 마지막 왕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 의자왕은 나라의 국력이 쇠퇴되어가는 와중에서도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자왕을 굉장히 방탕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백제는 굉장히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한 궁궐 안에 3천 명이나 궁녀를 데리고 있을 만한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삼천 궁녀가 낙화암에 꽃처럼 떨어졌더라라고 하는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가 생겨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가요? 패자의 기록인가요? 맞아요. 바로 승자의 기록입니다. 이 백제의 땅을 나중에 신라가 얻어가게 되는데 신라의 입장에서는 백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한 이유가 필요했어요. 근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자왕을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의자왕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사치스럽고 방탕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통일이 된 우리들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